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 서북부 쪽 신도시라고 봐야 되나요? 고양시하고 김포시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거 보고 어떤 분이 문의를 하셨어요. 이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그래서 그거 잠깐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왜 고우를 누르면 고양시 갑으로 가잖아요. 고 누르면 어디야? 고양시 갑. 고양시 갑. 여기도 이제 엑셀 기능 몇 가지 설명드리고 갈게요. 얘기 나온 김에. 여기도 보면 일일이 여기 시트 이름이 고양시 갑이면 여기 그냥 고양시 갑이면 적히면 좋겠는데 자꾸 오류도 나고 하길래 이렇게 요 수식을 한번 잘 보시고요. 이거 저기 네이버에서 뭐 시트 이름 가져오기인가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치면 요런 수식이 아예 텍스트로 딱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그냥 거기 거 카피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개표기 및 사전 뭐 조작 분석 요까지는 텍스트로 해서 큰 따옴표로 묶고 엔드 한 다음에 요 수식을 넣게 되면 요게 그 해당 시트 이름을 셀에다 넣는 수식이거든요. 요거 사용하시면 유용하고 아니 그리고 지금 고 해가지고 이거 온 거는 다시 들어갈 때는 뭐 그거는 이제 굳이 뭐 기능을 특별하게 반복 작업이 아니라서 제일 첫 번째 여기요 제일 끝에 제일 첫 번째 가는 그 이거 뭐라 그래 버튼을 클릭하고 제일 첫 번째 분석 툴이라고 제가 전체 시트 외에 만들어 놓은 일로 옮기게 클릭하면 오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도 보세요. 하이퍼링크라는 수식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제가 일일이 뭐 저도 지금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필요해서 요거는 어디 유튜브에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뭐 원하는 시트로 가기인가 뭐 하여간 그렇게 몇 개 키워드를 잘 치시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퍼링크 샵 기능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수식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요 B10 B10 그렇지 B10 데이터 B10 셀의 데이터를 이제 시트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죠. 시트 이름으로 사용해서 느낌표 다음에 A1으로 가라. 이게 이제 여기 그 큰 따옴표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되고 혹시 이 기능을 이용하려고 하면 요거 그대로 쳐놓고 하면 됩니다. 물론 B10에는 여기 고양시 갑 여기에 셀에 들어가 있는 그 텍스트랑 조금 전에 시트 이름으로 사용했던 텍스트랑 정확하게 일치해야 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 제가 화면에 표시되게 한 게 고. 그래서 고를 누르면 요 왼쪽 B열에는 절대 참조가 되도록 해서 달러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든 카피를 해도 다 사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D10 요 제가 완료 여부를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B2 indirect 함수예요. indirect 함수 그러니까 요 지역구명으로 사용한 그 시트에 B2 셀을 찾아서 그 값을 여기에 기록한 거거든요. B2 셀이 뭔지 보죠. B2 셀에는 제가 이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선관위에서 갖고 온 이 개표 단위별 그 개표 결과하고 제가 이 밑에 쭉 수식을 다 입력해서 계산해낸 이 수치 합계 그죠? 요 합계하고 여기에 빠진 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요 숫자. 그러니까
그거 선관위에서 따온 숫자에서 제가 계산한 합계랑 거기에 빠진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숫자를 합친 게 그 선관위 데이터에서 제가 계산한 그 두 가지 요 두 가지 값을 빼도록 해서 그게 0이 나오면 제가 이 고양시 값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하게 입력했으니까 클리어 된 거죠. 그래서 완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뭐 상관이 없는 여기다가 수식을 넣어서 요걸 참조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고양시 값 시트에 안식고 고였고 여기에 고양시 값이라는 시트에 B2 셀을 뭐 인다이렉트 기능이 그저 함수가 하여간 그 시트 특정 시트에 특정 그 셀의 값을 갖고 오도록 하는 그 함수인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 보면 쭉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지금 다 입력이 된 거고 여기에 아직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데이터를 하나도 안 넣었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두천 양주시 연천군 갑 같으면 여기가 양주시일 거예요. 양주시가 아직 그 데이터가 오픈이 안 돼 있어서 데이터를 못 넣었고 여기 수원시 정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죠. 2241 이거는 그 왜 이 사람이 직접 개표한 이 2241표가 어디 갔지? 2228표하고 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수하고 해서 합치면 2241이 빠져 있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정확하다는 거죠. 다시 분석 툴로 가서 그 뭐 요 두 가지만 해도 굉장히 이게 지금 이 시트가 254개가 있는 거거든요. 지역구가 254개니까 그걸 일일이 찾아서 다니려고 그러면 하도 자꾸 힘이 들어서 그거를 짜질 시간을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마다 이거 돌아다니려고 그러면 근데 그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한 2-30분 정도 2-30분도 아니죠. 제가 키워드만 정확하게 쳐놓으면은 한 방에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 필요가 뭐의 왕이라 그러던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엑셀도 그냥 제가 그러니까 막 뭔가 반복되는 작업에 막 지루하고 좀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갖고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뭐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뭐 챗 GPT를 써도 금방 된다고요. 챗 GPT는 저는 써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거를 찾아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용하는 거 중에 경기 이렇게 치면은 텍스트 필터 기능을 매크로로 살짝 기록해서 사용하는데 뭐 매크로 기능까지를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는 저는 실무에서 그 뭐 판매 현황 관리하거나 뭐 이렇게 외상 미수금 관리하고 또 저기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전에 어떤 주문을 했었는지 조회하거나 그런 걸 할 때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매크로를 기록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고양시가 보러 가시죠. 고양시에 아마 특이사항이 장항동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항 2동 이투표소. 여기도 보면 뭐 다른 데랑 다 비슷하게 이런 재분류한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는 이 숫자상으로는 크게 없는데 뭐 숨은 그림 찾기 다시 해보시죠. 여기는 왜 다시 재분류를 하게 됐냐 따져보니까 자 여기서 얘들이 분류해서 나온 숫자가 이거거든요. 전자개표기로 처음 분류해 나온 숫자가 535, 986인데 이게 집회계수기로 삑 돌려보니까 535에 585가 나온 거예요.
985. 그러니까 얘는 분류도 못하고 카운팅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분명히 기계에서는 얘 개표기는 986이라고 해서 이 심사집계부로 넘겼는데, 심사집계부에서 집회계수기로 뚜루룩 카운팅해 보니까 하나가 부족하게 나오는 거야. 얘는 분류도 제대로 못하고 숫자도 제대로 못 세는 이런 엉터리 고물 기계를 갖다 놓고 국민들이 소중하게 행사한 그 한 표를 여기다가 돌려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거. 엉망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엉망인 기계를 이용해서 뭔가 조작을 했다는 게 더 중요한 중요한 사실인 거죠. 그죠?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든 여기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재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재분류를 똑같은 기계번호 4276에다가 놓고 1574, 1574 요 똑같은 숫자의 표를 개표를 다시 분류를 했는데, 당초에는 535대 986으로 분류를 했던 놈이 그나마도 숫자도 틀리게 다시 분류하니까 536이 되고 587이 돼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할 때는 이 한 표가 늘어나고 여기도 한 표가 늘어나고 이 상황이 여기 거는 다 온전하게 유지가 되면서 기계가 하나를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해서 536이 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얘도 마찬가지. 986표는 다 완벽하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가 또 늘었네? 새로운 게 들어갔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986 여기 535를 구성하는 그 표 자체가 들쭉날쭉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대구 남구의 그 개표기 모의 테스트 하는 내용은 제가 전에 스카이데일리에 제보된 기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하여간 엉터리라는 거야, 이 기계는. 예? 그리고 저 득표율에서도 보세요. 뭐 이거는 일단 재분류 행간인 거 무시를 하고, 자 536대 987이면은 두 배가 안 되죠. 그죠? 두 배가 안 되는데 사람이 분류한 걸로 따지면 두 배가 훨씬 넘어요. 이 득표율 차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해서 요거 두 개를 나누어서 이 기계에서의 득표율은 득표율 자체를 믿지도 못하겠고 조작됐으니까 나 이거 못 믿겠고, 요 구분된 숫자 중에 사람이 직접 확인한 요 숫자가 더 정확한 더 정확하게 분류가 됐을 것이다. 예? 그런 전제하에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기계 득표율이랑 사람 득표율을 합친 이 숫자가 이제 개표 결과로 발표되니까 이것만 가지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얼마였나를 계산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걸 분리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재확인한 수개표한 득표율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양시 보시죠. 고양시 갑. 자, 고양시 갑에 경기도도 나중에 이제 경기도 끝나면 또 쭈루룩 같이 보겠지만, 여기 고양시랑 김포가 이렇게 인접돼 있잖아요. 그 6개 가불병. 김포가 가불로 나눠지던가 하여간 6개 지역구에서 이 숫자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보면 요 숫자의 의미가 뭐냐, 조금 전에 그 개표 상황표에서 설명드렸던 기계에서의 득표수, 그거를 전부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합산을 한 겁니다. 그 합계낸 게 이 숫자예요. 그러니까 기계에서의 득표수, 당일, 관내, 관외, 그리고 그거의 득표율,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 그 득표수의 득표율. 그렇게 나누어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후보를 보죠. 이 사람이 받은 그 표현은 기계에서는 39.6%를 득표를 했는데 사람이 직접 재확인한 수개표 득표율에서는 3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성회 후보는 사람이 한 거보다도 기계에서 당일에는 4.6%, 4.6%포인트, 관내에서는 4.1%포인트, 관내에서는 3.5%포인트. 그래서 요 합계한 숫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총 득표율에서는 4.3%를 더 많이 받았다. 더 많이 받았다는 게 국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기계에는 39%를 받았는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49.2%예요. 그러니까 국힘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마이너스가 되도록 조작이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전체 유효 득표수를 다시 곱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라고 하는 거는, 자, 저는 이제 이전에 합계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그 당일 득표율 사전 득표율을 비교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재확인한 요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한 이 숫자에다가 이것도 보세요. 22만 9천 대 4만 1천 이면 일단 방향이 뒤집어지잖아요. 예? 당일 득표에서는 뭐 한 70% 정도? 한 4, 5% 정도 되겠네요. 그죠?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국힘에 비해서. 근데 여기서는 오히려 1.3, 4배 정도 더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숫자가 왜 나오느냐? 실제 사전선거에 참여하는 뭐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지 간에 그 사전 선거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들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몇 사람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더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전 선거인 수를 부풀린 다음에 그만큼을 전부 민주당에다 줬을 것이다. 예? 그 가정으로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득표율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11,458표를 투표했을 텐데, 예? 실제로는 발표된 숫자는 23,513표니까 요 차이 12,055표가 더해졌다. 예? 관외도 4,408표, 국외 부재자는 275표가 더해졌다. 그러니까 요 더해진 숫자를 뺀 숫자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한 사전선거인 수에서 참여해서 투표한 그 숫자일 거라고 추정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32.6%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여기에 전부 투표에 참여한 사전선거인 수 51,350명이네요. 51,345명의 3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100명이 사전선거에 참여할 때 100명이 참여했다 그러면 뭐 32명, 33명 정도를 더 이렇게 선거인 수를 늘려서 뭐 1년 번호를 빼내거나 하는 방식으로 늘려서 거기다가 그걸 민주당에다 더해줬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작값을 증명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던 게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리는 작업을 예를 들어서 뭉태기로 막 뭐 1000장, 만장을 푹푹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그 시간대별로 왜 우리가 매번 그 투표율이라고 아침 7시 땡 되면은 나오던 그 숫자 그게 시간대별로 그렇게 다 슬라이스 쳐져서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1000표 뭐 500표 이렇게 툭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표시가 나게 되니까 실제로 사전선거인 수가 사전선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넣었을 것이고 그리고 각 뭐 1년 번호라든지
정해진 숫자가 반복될 때마다 하나씩 뺐을 거라는 추측은 얘들도 몇 번을 빼낼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그 조작을 하는 놈들도 그거를 알아야 사전에 표를 만들어 넣든 뭐 여러 가지 작업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막 집어넣으면은 지네도 어떤 숫자가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니까 그 작업은 안 했을 테고 분명히 사전 선거인수에 맞춰서 부풀렸을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 요 숫자의 의미를 일단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의미를 아셨으니까 각각 그 6개 지역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고양시 갑은 7.9 국힘을 기준으로 봐야겠네요. 7.0%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고양시 을은 4.5%, 고양시 병은 5.0%, 고양시 정은 6.6%. 아, 김포는 좀 떨어져 있는데. 김포시 갑은 7.0%, 김포시 을 8.1%. 대략 느낌 비슷하지 않아요? 6, 7, 뭐 4, 6% 이쪽 저쪽이겠네요. 그리고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얼마나 됐을까를 보면 자 44%, 김포시 을이 44%, 김포시 갑은 33%, 고양시 정은 44.7%, 고양시 병은 44.3%, 고양시 을 여기 뭔데 62.8%야? 아무튼 76%가 유성을이 제일 높았고 여기가 60%대는 나오기 드문데 62%가 나왔습니다. 고양시 갑 32%, 32.6%. 그냥 요 앞서 했던 그 광주나 경북 또 이거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패턴이죠,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조작 숫자도 많고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도 30% 이상으로 대체로 높고 조작 그 개표기 조작 비율도 6, 7, 8%로 대체로 높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갑부터 선거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갑은 국민의힘 요 숫자로만 보면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표를 7%를 빼서 더불어민주당 4.3% 더해주고 녹색정의당 3.1%를 더해주고 그런 형태로 돼서 당초에 선관위 발표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45.31%, 국힘 한창섭 후보가 35.34% 격차로 그러니까 한 15,000 정도 표 차로 진 걸로 나오는데요. 이게 사전 선거인수 다시 개표기 조작을 이렇게 7%를 빼고 4.3%를 더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실제로 전부 모든 표를 다 개표를 했다면 이라는 전제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뒤집어져요.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가 42.4, 민주당이 41.14. 그러니까 이 개표기 조작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계산을 해보죠. (2458표) 당일에서만 2458표. 그냥 심상정 후보까지만 보죠. 그러면 이걸 합산을 해서 보면 자, 이 심상정 후보는 일단 빼고라도 여기서 3,500표가 더해졌지만 빼진 게 13,844표가 빼졌으니까 이걸 양쪽의 격차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절대값을 내면 17,360표가 국민의 한창섭 후보 거를 빼서 1로 더해주고 여기서는 이만큼이 늘어났으니까 17,360표가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거니까 그걸 17,360표를 원래대로 사람이 수개표한 그 득표율대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승부가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전선거인 수를 16,000명이나 부풀려 가지고 민주당에나 넣어주다 보니까 그 숫자까지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 이건 뭐 45대 35로 이기겠다고 돼 있던 게 48대 34로 오히려 더 큰 차이로 지게 돼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뭐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는 뭐 전혀 맹 못 주고 겨우 그냥 선거 비용 보전 받는 정도로 만족을 했어야 되겠네요. 여기도 그나마 여기 알딸딸해서 그런가 국힘 걸 빼가지고 여기다 보태주는 바람에 18.41%로 여유있게 선거 비용을 보전받은 걸로. 아니, 이 숫자로만 보자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고. 고양시 을 보시죠. 고양시 을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61.25인데 61.25 대 37.33인데 이게 바뀌었을까요? 좀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개표기 조작으로는 뒤집지 못했지만 여기 무식하게 아까 62.8% 28,000표를 더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이 45,290명인데 28,400명이나 가짜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그 숫자를 민주당 수에다가 더해버렸으니 그걸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더해줘서 나온 결과가 61.25 대 37.34라면 그 사전선거인 수 부풀려진 거를 뺀 상태에서 이 실제 그 당일 득표율을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52대 46으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경기도가 거의 다 이렇습니다. 고양시 병 보시죠. 이기현, 김정혁 후보. 60몇 대도 뒤집어졌는데 뭐 54대 46이야 당연히 뒤집어졌겠죠. 봐, 사전선거에 아니 개표기 조작만 없었다고 쳐도 국힘이 이기는 거예요. 51.67대 48.33%. 거기에 44% 22,000표가 더해졌으니 그거까지를 빼고 나면 6대 4로 이기는 거를 54대 46으로 진 걸로 발표한 거예요. 이게 표를 22,000표나 집어넣었을까? 그냥 기계상으로만 있고 어떻게 기계들끼리 짝짝꿍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발표하게 한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개표 상황표 정확하게 기록한 거 보면 개수기로 돌린 것까지는 맞으니까 그냥 그걸 전제로 해서 이쪽에 국힘 걸 빼서 더불어민주당에 넣어줬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야 이게 하여간 뭐 저보고 증명하라 그러면 증명은 못하는 거고 그건 수사를 해보세요. 저는 이제 수사 이 정도까지 나왔는데 수사 안 할 거야? 그러고 압박을 하는 자료로서 사용하는 거지 이게 증명은 안 되는 거죠. 전에 뭐 사전선거 당일선거 비율 차이 난 거 가지고도 뭐 우주가 몇 번 생성되는 비율이래요. 어쩌니 그렇게 얘기해봐도 안 통하니까. 이건 압수수색을 해서 수개표를 해보면 될 거 아니야. 수개표를 해서 이거에 이제 개표기 득표율에 가까우냐, 사람 득표율에 가까우냐. 사람 득표율에 거의 밑으로 된다 그러면은 하여간 조작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그 노트북에 들어있던 그 소스 코드나 이런 거를 다 봐야죠. 아니면 외부에서 중국 해커가 들어와서 뭔가 조정할 수 있게 게이트가 열어져 있다든지, 게이트웨이라 그러나 뭐 그런 거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정 보시죠. 정, 수원시 정.
여기도 1대1로 붙었으니까 뭐 그대로 빼서 그대로 넘겨주는 형태가 돼버리겠죠. 선관위 발표도 55대 45니까 이거 당연히 뒤집어지겠지. 여기 봐. 네? 수작업으로만 개표했어도 51.5대 48.5로 국힘이 이긴다니까, 김용태 후보가. 거기에 여기도 44%나 더해졌어. 2만 1000명이나 더해졌으니, 예? 그것까지 가면 60대 40으로 이기는 선거였어요. 김용태 후보님. 혹시 이때까지 몰랐으면 이거 보고 좀 뒤에 열 받으시라고. 열 받아보니 뭐예요. 가만 말 따르고 있으면 뭐 당직이라도 하나 받든 어디 그저 공기업 같은데 낙하산으로 잠깐 가 있다가 지방선거에 나오거나 뭐 그러겠지. 에휴, 김포시갑 보겠습니다. 김포시갑. 여기도 뭐 54대 45 같으면 당연히 수개표로만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의 그런 모양이네, 그죠? 54대 46이었는데 수개표를 했다면 53대 47로 오히려 국힘이 이기는. 예? 그리고 이제 12,000명을 더 부풀렸으니까 이 숫자를 빼고 계산해 보면 58.75대 41.25로 이기는 선거였다. 김포시을 보시죠. 여기도 8.1%나 조작을 했네. 개표기 조작을. 뭐 당연히 55, 숫자도 비슷비슷해. 이 결과 발표한 것도 55.5대 44.5인데 수작업으로 했으면 52.16대 40.84로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긴 거야. 17,000표를 부풀려서 넣었으니 그걸 빼고 나면 40대 60으로 60대 40으로 이기는 선거였어. 지금 이제 고양시 갑을 병정하고 김포시 갑을 6개 중에 일단은 수작업으로만 했어도 5군데가 국힘이 당선된 거예요. 거기 한 군데가 어디였지? 아니 다였나? 지금 김포시 2군데는 고양시 갑 을이 그랬었네요. 고양시 을이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 감안을 하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6군데 중에 5군데는 수개표만 했어도 승부가 뒤집어진다니까요. 한 군데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 숫자까지를 영향을 빼야 뒤집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대략 전국의 미니어처 정도 되겠네. 전국의 비율이 이 정도로 비슷하게 가거든요. 개표기 조작으로만 바뀌어지는 곳, 그리고 사전선거인수까지 감안했을 때 바뀌어지는 곳, 그 비율도 대략 이 정도 4대 1이나 5대 1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구 의석수가 절반으로 뒤집어지고 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 보면 이게 어제 요 앞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표기 조작만 없었고 전부 수개표만 했다 그래도 160 지역구만이에요. 이거는 제 비례는 빼고 국힘이 166석이 나와요. 지금 3군데가 안 했는데도. 그럼 3군데가 다 국힘이 거라고 치면 전라도가 아니니까 지금 안 한 데가. 그럼 169대 84대 1. 거기다가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를 다 계산해서 보면 뭐 이제 전라도는 없으니까 이 민주당이 더 늘어날 일은 없고 30대 223석이 됐다니까 지역구에서만. 뭐 이 자료가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제가 제시한 가정 자체가 그렇게 무리하지를 않고, 예? 고양시 값을 볼까요? 이 14만 9천 표 대 3,500표니까 대략 이 2.2% 정도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샘플링을 했다고 치면, 예? 기계수 구분을 했느냐 못했느냐만 따져서 어쨌든 14만 9천 표 중에 3,523표가 골라가지고 이건 사람이 했다. 그럼 이게 저 확률로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엑셀 기능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입력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중에 전국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쌍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연구가 아직 모르겠더라고요. 그 통계학을 알아야 그나마 함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나마 도수분포표로 그리면 이렇게 쌍분 그래프가 점으로 찍혀서 비슷하게 나오긴 하는데 야 그렇게 딱 깔끔하게 쌍봉으로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통계 프로그램 다루시는 분 중에 그런 쌍분 그래프나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여기 로 데이터를 작업하실 수 있게 어떤 형태로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를 제가 딱 가공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좀 쌍분 그래프, 정규분포표 그래프 좀 그리는 거 그걸로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에 영상을 6개나 찍었나? 아유, 이거 뭐 한 이틀 동안 올려야겠네요. 이게 뭐 뚜루룩 올려버리려니까 조회수에도 조회수지만 뭐 30분, 뭐 2, 30분 넘는 건 기본인데 그거를 몇 개를 한꺼번에 보시려고 그러면 피곤하실 것 같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하나, 점심 전후에서 하나,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서 하나 그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뭐 약간 좀 이해해 주시고 쭉 그냥 한숨 쉬고 보고 한숨 쉬고 보고 늘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그래도 보다 보면 뭐가 하나 조금씩 새로운 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그냥 쭉 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